최근 들어 유로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름에 따라서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는 유럽 경기에 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유럽 위기를 극복하면 할수록 유로화가 강세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유로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들어 유로화 환율의 움직임이 오랜만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참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움직임이 눈에 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그 외환시장 모습 보면 대체로 보면 달러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유로화라든가 엔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최근에 외환시장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유로 환율이 그때 흐름 보면은 뭐 미달러에 대해서 강세, 미달러 약세하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유로당 1.36에서 1.38달러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수준은 불과 3개월 전인 7월 초에 유로당 1.28달러대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 환율은 미치 유로화죠. 그러니까 분모가 유리하죠. 기준이 되는 게. 대부분 통화는 $1. 이거 좀 통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달러 유로 이렇게 달러 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1 하는데요. 중심통화 기준통화입니다. 중심통화 기준통화이기 때문에 경제 교과서의 용어는 $1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달러 원 쓰면 이와 같은 혼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경제 용어대로 $1를 좀 반드시 고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지금 유로 환율 문제에서는 자국이 유로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분자에는 달러, 그 다음에 분모에는 유로 쓰거든요. 이렇게 헷갈리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좀 외환의 전문가라 해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그 용어를 그냥 막 그 시장 용어를 그대로 쓰는데요. 방송은 정확하게 교과서대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유로화는 분모가 유로기 때문에 사실 환율이 올라가면 유로 가치도 강세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7월 초에 유로당 1.28달러대에서 지금 1.38달러, 36달러에 되다 보니까 미달러에서 그만큼 강세를 보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이 통화가 강세가 됨에 따라서 경기라든가 통합에 상당 부분 기대 이상으로 다른 쪽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2년간의 최고 수준이다. 유로가 이렇게 초강세를 보이는 배경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유럽 위기가 완전히 극복됐다 하기에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유럽 위기 극복에 의해서 유로가 강세가 되는 것보다는 다른 측 요인이 많이 결부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그 통화치라는 것은 상대 환율이기 때문에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반사적 측면에서 유로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측면이 하나의 원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유로화 얘기할 때 반드시 엔화를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엔화가 강세가 될 때는 유로가 약세가 되고 그다음에 엔화가 약세가 될 때는 유로가 강세가 되는데요. 서로 피난처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베노믹스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엔화가 78달러에서 78엔에서 지금 100엔 정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엔화가 약세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유로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도 지금의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원인이다 이렇게 볼 때 했고요. 부분적으로 보면 경기 요인도 있죠. 7월 이후에 일부 지표를 중심해서 유럽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 지난 3년 동안 유럽에서는 위기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갔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산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실물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면 이 체리 피킹적인 요소로 많이 떨어졌던 것이 상승하지 않겠느냐. 실제 상승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글로벌 자금이 유로화로 몰려가는 상황에서 유로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유로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니까 결과적으로 강세를 붙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화가 초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또 보이는 문제가 말이죠. 뭐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 피그스 국가들이 안전통화 저주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안전통화 저주는 유시 버클리의 메리 아이켄버그가 주장했던 용어입니다. 사실 경제는 안 좋은데 통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제는 더 침체에 빠지는 이러한 안전통화의 저주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반드시 말씀드린 것은 여기 영어 표기에 Cause under the safe haven
그래서 어브 쓰지 않고 언더를 씁니다. 그러니까 언더라는 것은 예. 안전 통화를 갖고 머리 위에 그냥 쫙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 위에 그 부담이. 그래서 경기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로화는 17개국의 공동화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 격차가 이렇게 각국들이 회원국이 동일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는 네. 지금 유로에서 하나의 그 경제권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는 회원국 간의 그 경제력 격차는 굉장히 심해진 상태거든요. 더더구나 유럽 위기를 겪으면서 자 경제가 좋은 굿 애플스와 경제가 나쁜 배드 애플스 간의 경제력 격차가 더 심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로가 그 강세를 보이면 독일과 같은 굿 애플스는 견디겠습니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라든가 이런 피그스과 같은 네. 배드 애플스 국가들은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이것이 바로 안전통화의 저지다. 자기가 쓰는 통화를 자기의 경제 여건 이상으로 강세가 되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게 자충수가 되는 일종의 뭐 지난번에도 일본의 아베 정부 얘기하면서 금융시장에서 독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자기가 유로화를 통용되는데 경제가 받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거에서 지금과 같처럼 위기 극복의 중요한 때에 자충수가 되는 이러한 독배를 마시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피그스 국가들의 불만이 다시 고조가 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위기를 극복하면 할수록 선행의 역설에 걸릴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선행의 역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위원님의 설명이 필요할 때 보입니다. 네,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역설이 많이 나오죠. 네. 패러독스라든가 이런 히스테리라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뉴노멀 환경, 뉴 앱노멀에서 새로운 환경들이 나오는데요. 종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종전의 이론에 많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네. 패러독스라든가 그다음에 히스테리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의 유로화 강세에 따라서 사실상 선행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요건 이제 영어로 표시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기 kind act paradox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kind act, kind deed 내지는 kind practice parado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일을 하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칭찬하면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특정 부분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 왜 그 좋은 일을 했느냐 해가지고 오해를 해서 굉장히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거와 맞물리다. 이 기부를 하는데 그 기부의 순수성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측면에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선행의 역설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유럽 위기 극복합니다. 유럽 경제 회복합니다. 자, 유럽 위기가 극복하고 유럽 경제 회복되면 어떠냐? 좋은 일이죠. 시청자 여러분 좋은 일이죠? 위기가 극복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위기가 극복하고 유럽 경제 회복되면 좋은 일인데 불구하고 유로가 강세가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피그스 국가들 입장에서는 유로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경기는 더 거꾸로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지금 상태에서 피그스 국가라든가 이런 게 아주 진퇴양난에 속해 있는 거죠. 위기가 계속되면 피그스 국가들이 굉장히 혼란 상태가 되는데 네. 문제는 17개국 국가에 하나가 이렇게 불려다 보니까 결국은 유럽 위기가 극복되면 그다음에 유럽 통합이 이렇게 진정되면 유로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뭐냐? 이 피그스 국가들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는 더 어려지는 예. 이래서 사실상 kind act paradox 내지는 good act paradox에 걸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 방송을 통해서 유럽 위기가 이렇게 극복된다 또 유럽 경제 실물 경제가 조금 개선되다 보니까 어떤 분 그래요? 유럽 위기가 개선됐다 유럽 위기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있으셨는데요. 이런 근본적 문제 우리가 뭐든지 문제를 따지면 근본적 문제를 본질을 따져야 되거든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경제력 격차가 쉽지 같이 묶어놓은 국가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본질을 얘기고 우영상 지표에서 실물 경제가 똑같하다 보니까 3년 끌어왔던 유럽 위기가 끝났다. 이렇게 시청자분에 전해주면 상당 부분 본질을 왜곡하는 경제 해설이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유로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요. 이 유로 회원국뿐만이 아니고요.
유로존 회원 국가들조차도 유로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자, 진퇴양난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로화를 사용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자, 그리스 것처럼 유로화를 탈퇴하면 통합에 따른 이점을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받아들였으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유로화를 탈퇴하거나 유럽 통합에서 탈퇴할 수 있겠습니까? 더 불리기 많은데. 그럼 뭐냐? 가상적으로 유로화를 계속해서 사용하되 네. 그 유로화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유로화의 사용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면 됩니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보면은 유로화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지는 소위 그리스 플러스 엑스트라는 그렉스트라는 이런 방안을 천색하지는 않습니다는 유로화의 사용에서 벗어나는 이런 데서 안전통화의 저주와 선행의 역설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그 회원국들의 노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영국과 독일, 물론 이제 영국은 EU 국가에 해당됩니다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안화 허브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제관계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존독해 할 뿐만 아니라 자 유로화가 사용에 따른 그런 부분에서 좀 탈피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중국과 통화세 협정이라든가 최근에 보면 독일에서 비트코인을 가상통화하는 비트코인을 통용하는 이런 조치를 허용했거든요. 사실 이것은 향후의 유로 향방에서 상당 부분 변화가 시작할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로화를 사용하는 이러한 데에서 기존에 나가되 사용 비중을 줄여나가는 이런 모습이 지금 유럽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유로존에서 유로화 사용을 외면한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 마지막에 저 비트코인이 잠깐만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 사이버 화폐도 가상화폐라고 쓰는 비트코인이 이 제3의 화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화폐라는 개념 자체에서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 여기 요즘 많이 나오죠. 네. 비트코인은 1990년 인터넷이 나올 때 사실 인터넷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전략이라든가 뭔가 이런 데서 국가 기밀을 사실상 지상에서 이렇게 사물함이라든가 놓고 보면 폭탄에 터지면 그 훌륭한 그다음에 중요한 기밀 문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공간 속에 정보를 띄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쓰면은 그런 불의의 사고로부터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실 인터넷 공간이 나왔는데요.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버퍼보다는 이런 가상적인 온라인과 모바일폰에 나의 화폐를 쓸 수 있는 양을 저장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 쓴다. 근데 인터넷은 정보를 꺼내 쓴다. 근데 비트코인은 화폐를 꺼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편리할 수가 있겠죠. 젊은이들이 굉장히 선호해서 최근에 일부 선진국 국가를 중시해서 빨리 되고 우리나라에서 국감에서도 일부 그 의원들이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이 필요하냐 하는데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이게 화폐로서 진전될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 하는 차원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는 어쨌거나 전 세계에서 보면 이것이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런 것이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서 인정한다 하는 이런 첫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비트코인이 독일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사실상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식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좀 사용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도 이런 비트코인 그 어느 국가보다도 IT라든가 모바일이 가장 그 발달의 국가에 있는데요. 이런 것이 조만간 닥치는 문제가 최근에 그 유로화에서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사용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닥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화폐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짧게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 결국 그 배경 중에는 회복세를 유로존이 이제 보이고 있다는 이유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어찌 보면 투자 조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투자를 해볼 만한 상황인지요? 네, 요즘 그 강의를 많이 하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수익률의 평균화 속에 사실 유럽 경기가 모처럼 3년 만에 회복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유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 방송을 통해서 유럽의 경기 회복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낙관적 기류로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외신 신문에서 보는 것과 투자 관점, 재테크하는 관점은 분명히 구별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위기가 되고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실물 경제가 유럽의 실물 경제가 아주 침체됐거든요.
그러면 침체된 상태에서 자 7월 달, 8월 달에 유럽의 그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난다면 네. 이건 뉴스거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위기가 3년 동안. 그다음에 상반기에 실물 가격이 침체했으니까 조금만 회복되면 이건 뉴스거리죠. 저희가처럼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 이것 굉장히 크겠습니다. 근데 이걸 춤춰가지고 재테크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유럽의 상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실 재테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주식을 투자하거나 금융상품을 투자하면 최소한 6개월, 1년, 3년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 2개월의 모습 가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면 사실상 3년 동안 지속 가능성이 없고 1년 동안 지속 가능성이 없으면 오히려 유럽 경기 회복에 따라서 금융상품을 넣었던 것이 나중에 경기가 침체되면 예. 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신문에서 나오는 유럽 경기 회복세와 그 다음에 재테크하는 관점에서 유럽 경기 회복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건 분명히 구별된다는 걸 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사실 그 재테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해야 되는데요. 지금 한번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유로가 강세가 되더라도 오히려 유럽 경기에 지금 악영향을 미치는 또 유럽에 대해서 피그스 국가들이 위기에 재현되는 이런 지어줌으로 해서 예. 선행의 역설까지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유럽 경기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됐는가 하는 네, 이런 문제를 알겠습니다. 갖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